6월 19일 조선일보에서 통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선 통일부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하겠죠. 통일부는 정부의 부입니다. 정부 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은 친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친여 단체. 그러면 이것은 아무래도 특정 정당, 지금 같으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가까운 그런 단체, 그런 단체에다가 연구를 맡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우선 나쁜 것이죠. 정부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인 모든 정당에 대해서 공평해야 한다. 사실 이 이야기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닌 한 어느 정당에도 혜택을 주든지 불리하게 하든지 하면 모두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겼다. 그러면 이것이 조선일보가 혹시 콕 집어서 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앞부분입니다. 통일과 무관한. 통일부는 통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통일부는 통일과 무관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 한 줄짜리 뉴스 제목을 보면서 무엇인가 정부의 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날 통일부가 다음과 같은 제목, 그러니까 통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 맡긴 적 없어, 이런 제목으로 정책 브리핑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면으로 대립을 하는 것이죠. 통일부가 통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기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통일부가 내놓은 제목부터 보기로 하죠. 통일부는 연구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친여 단체에게. 이렇게 되면 범위가 좀 커지죠. 만일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겼으면 통일부가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부는 연구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친여 단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는 한데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 적이 없다. 그러면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겼지만 통일과 무관한 단체가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통일부의 통일교육원이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 이때 친여 인사가 운영하는 민간단체 와글, 이름도 참 특이하죠. 이 와글에 연구비 2천만 원 상당의 이런 어떤 연구를 맡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첫 줄을 보기로 하죠. 친여 인사, 그러면 누군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와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이 친여 인사는 바로 희망제작소의 부소장,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지인이라고 하는 곳의 보궐이사, 그러한 이진순 현재 와글의 이사장, 그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순 이사장이 운영하는 와글에 연구비 2천만 원 상당의 연구를 맡겼다. 제목이 길죠. 2030 세대를 위한 새로운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방향 모색. 그러니까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찾아보자 하는 연구, 그 연구를 맡겼다. 근데 맡기는 방식이 수의계약이었다. 이 모든 것, 여기에 와글의 수의계약으로 이 연구 용역을 준 것은 특혜다. 이런 지적이 있다 하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연구 용역을 그냥 줘버렸다. 이 와글에 이진순 이사장이 있는 와글에 줘버렸다. 그러니까 특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와글이라는 단체는 어떤 곳인가? 이곳은 2018년 8월 러시아 연해주로 청년 평화 캠프,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2018 청년 평화 캠프. 그것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북한 및 통일과 관련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이 청년 평화 캠프가 이 연구를 할 만한 활동하고는 무관해 보이니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체가 그 용역으로 나중에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통일 형태에 대한 교육 방법, 통일 교육이 되겠죠. 그것은 시대 현실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통일 정책의 핵심인 통일 방안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다. 여기 핵심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통일부의 그 문서 자체에 있는 오타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통일교육 하지 말자 이런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일부가 변명을 하는 겁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지난해 이 연구를, 이 제목은 앞에서 봤으니까 생략을 하죠. 이 연구를 와글과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다 라고 한 6월 19일자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실과 다른가? 그것을 알아보아야 하겠죠.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 이 통일부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새로운 2030 세대, 20대, 30대를 이야기하겠죠. 이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018년 2030 세대를 위한 새로운 통일교육 패러다임 방향 모색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다루기 전에 그 정부기관들은 한글 공부 좀 하십시오. 이 2030 세대를 위한 새로운 통일교육 패러다임은 뭐고 방향은 뭐고 모색은 뭐고 연구는 뭡니까? 굉장히 그 족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스스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저 간략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어떻든 이 두 줄의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이 연구를 실시했다. 왜? 그것은 통일교육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앞에 그 보도한 데서 보았듯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통일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했더니 통일교육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용역비 2천만 원을 받았다. 그 보고서 받고 용역비 2천만 원 줬다. 아니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이 눈을 크게 떠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그래서 했다. 이게 시작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내용을 합니다. 연구 추진 당시 그래서 통일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한번 그 방법을 연구해보자 하고 연구를 하려고 봤더니 새로운 시각에서 일반적인 2030 세대를 중점 대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단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연구할 만큼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왜 연구를 하려고 했을까? 이상하지요. 연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통일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있는 단체가 있고 또 그런 또 그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의논을 한 다음에 기획을 하고 해보자 이게 아니고 이거 하나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 내자. 그리고 누구한테 맡길까 하고 찾았더니 경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단체도 없고 연구 능력 있는 단체도 없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글에게 이 용역을 띄워준 것을 보니까 그냥 추진했구나. 그러면은 연구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지불하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그냥 목적을 달성한 것인가? 의문이 많이 생기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런 연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단체도 없고 연구할 능력이 있는 단체도 없고 많지 않았다는 것은 몇 개 안 됐다. 와글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보면 와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단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그리고 통일에 관한 연구 실적보다는 2030 세대의 특성을 잘 알 수 있고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활동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과 통일에 관한 연구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북한과 통일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다. 자, 이거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에 관한 일만 합니다. 통일부는 20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멀리 보면 훗날 통일하는 그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에 관한 전문성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이랬는데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자, 무엇이 중요한가? 2030 세대의 특성을 잘 알 수 있고 그러니까 20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것을 잘 알 수 있고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대 30대를 많이 다뤄본 그런 곳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2030 세대에게 아주 인기 있는 먹방을 하는 사람, 거기서 이것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겠죠. 자기의 고객이 취향이 어떻고 그런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연구는 통일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책정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 비용을 그렇게 충당을 하니까. 그러면 통일부는 2030 세대를 아무리 연구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통일에 관해서 연구를 해야 하겠죠. 지금 두 단락을 봤는데 통일에 대해서 연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연구자가 없었다. 지금 단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구자인데,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연구는 통일에 대해서는 별로 할 필요가 없고 2030에 대해서 연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 일은 통일부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해야 하겠죠. 청년에 대한 어떤 문화사업이나 청년 인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일부는 이 연구 용역을 주는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에 대한 전문성 말고 2030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2030을 잘 이해하는 대중문화, 이런데 좀 남다른 이해력이 높고 이런 데를 원한다 하면은 통일부가 이 용역 맡길 대상을 선정할 기준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줬다.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준 것이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줬으니까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냥 준 겁니다. 세금 2천만 원 그냥 띄워준 것이죠. 2천만 원이 크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통일부의 권한 없는 일을 했죠. 이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통일부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 통일부에서 통일부 이외의 업무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패, 그런 것이죠. 다시 여기에 통일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 연구는 2030 세대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기존과 차별화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통일교육하고는 좀 다른, 더 나은 그런 새로운 2030 세대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진일보한, 더 발전한 그런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니까 이게 엔드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 것이죠. 통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일정 정도 확보한 단체가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연구 실적보다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일정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 실적이 없으면 전문성을 일정 정도 확보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인정했다. 이런
그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와글이라는 이 단체의 활동 실적, 이 와글은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이나 통일과는 관계없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휘자를 뽑는 그런 어떤 공개 모집이 있을 때 거기에서 라면을 몇 개나 끓여봤나, 그것을 가지고 가산점을 준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와글 단체 자체의 활동 실적, 그 다음에 연구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와글이 뭐 하는 곳인지 찾아보면 그 연구진이 무엇을 하는 연구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들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통일에 대한 전문성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아마 레크리에이션 전문성, 이런 것 있을 수 있겠죠. 또 일반 시민단체들이 하듯이 토론을 하고 이런 전문성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과 통일부, 통일교육원이라고 하는 이 정부에서 하는 통일교육의 전문성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감안할 기준도 없고 그냥 거기 주기로 한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했다. 그런데 여기 법률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혹시 법에 따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공개경쟁, 그것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수의계약한 데 대한 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있다고 그래서 합법인 것은 아니고 지금 이 행위는 전부 위헌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단지 수의계약을 한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내부거래, 내통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런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죠. 이 연구 보고서에서 통일교육을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아주 딱 잘라 변명을 합니다. 이 연구 보고서 내용 중에 통일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 내용은 이러면 또 뭔지 다 잊어버렸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통일정책의 핵심인 통일 방안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한 그 내용은 정부 입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통일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국민이 그것을 원한다는 전제하에 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 줘가지고 통일교육 필요 없다 이런 보고서 받고 오케이 하고 2천만 원 집행한 거다. 그래놓고 더구나 그 용역을 준 상대가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통일에 대한 전문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실적도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그 단체의 이사장이 희망제작소 부소장이더라, 방문진의 보궐이사로 집어넣은 그런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제대로 밝혀야 하겠죠. 특혜 정도가 아니고 부패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도 제대로 밝히고 또 국회에서도 밝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언론기관이 바로 이런 것을 밝혀줘야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언론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